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권을 대규모 공습했으며 이에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키이우에 또다시 폭발이 있었다. 수도를 향한 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CNN 공영방송은 키이우를 향한 드론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서 K9 자주포가 무려 21문 추가 인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언론과 군수 내부가 일제히 사상 최대급 전력 증강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계약은 2026년까지 212문을 순차적으로 인도받는 일정이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미 200문을 넘겼다고 선언할 정도로 K9 인도 속도는 기존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폴란드로 들어간 물량이 바로 K9 자주포 21문입니다. 코시니악 카미슈 국방장관은 이 자주포들이 폴란드군에 공식 인도됐다며 일부는 제16 기계사단, 일부는 토른 인근 포병훈련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군을 위한 장비가 또다시 도착했다. 이제 우리는 200문이 넘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폴란드가 체감하는 전력 상승 효과를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폴란드 국영 라디오 역시 K9을 두고 폴란드 육군의 핵심 포병 체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자주포를 사실상 주력 체계로 인정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인지 유럽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 영국이 운용 중인 155mm 자주포는 약 80대, 프랑스는 120대, 독일은 110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에서 인도받은 K9만으로 이미 200문을 넘어섰고 여기에 K9 차체를 활용한 자국산 크랩 자주포 100여 문까지 합치면 30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군사강국으로 불리던 서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동유럽의 폴란드가 포병 활용만큼은 사실상 유럽 최상위권에 올라선 셈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보다 얼마나 빨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은 방산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 계약을 해도 실제 장비를 받기까지 수년씩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자주포 계약을 해놓고도 실제 전력화 시점을 가늠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약속 물량의 대부분을 이미 채워버렸고 이번 21문 추가 인도로 200문 고지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을 가리켜 납기 지연이 없는 거의 유일한 방산 공급국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9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군사 지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마주한 최전선 국가로서 즉시 운용 가능한 자주포 전력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자산입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포병 전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린 국가는 폴란드이며 그 배후에는 한국 방산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K9의 존재감은 이미 동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9 200문 돌파 소식이 발표된 직후 유럽 전역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 포병들이 갓 도착한 K9 자주포 앞에서 환호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이를 지켜본 주변 국가들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와 직접 마주한 폴란드는 한국산 K9을 통해 유럽 최강급 포병 전력으로 단숨에 도약한 반면 같은 시기 유럽산 자주포를 계약했던 나라들은 계약은 했는데 물량이 없다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프랑스와 독일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납기 문제를 넘어 유럽 방산 패권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유럽산은 기술력, 한국산은 값싼대안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금 유럽의 현실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폴란드에 200문을 인도했고 유럽의 방산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은 같은 기간에 자국군에 단 한 대도 인도하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한 상황이니까요. 이 충격파는 발트해 북쪽까지 퍼졌습니다. 폴란드와 같이 K9을 들여온 에스토니아는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K9 도입 이후 국방력이 눈에 띄게 치솟았고 지금은 그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24문을 실전 배치해 혹한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까지 12문을 추가 도입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죠. 최근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력은 3년 새 4배 증가했다고 자신 있게 밝힌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하나가 공개한 에스토니아군 K9 훈련 영상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K9이 안정적인 사격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발트 3국 전체가 이 영상을 주목했습니다. 병력 규모도 작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에스토니아가 K9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메워가는 상황은
작은 나라라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유럽 전체에 던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에스토니아 사례를 두고 국방력 약체였던 발트 국가가 K9으로 전장을 다시 정의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K9이 아닌 유럽산 자주포를 선택했던 국가들은 지금 깊은 후회 속에서 뒤늦은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7년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주문했지만 인도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2020년에는 아예 더는 못 준다는 공식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프랑스 측은 기술적 문제와 부품 공급난,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덴마크는 3년을 기다리고도 실물을 단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산 자주포를 도입하려던 방안도 중간에 무산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K9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태입니다. 체코는 그보다 더 심각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 프랑스 세자르 62문을 대규모로 계약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된 물량은 0대입니다. 계약만 남아있고 전력은 비어있으며 납기는 기약도 없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폴란드로 K9을 일주일에 두세 대씩 꾸준히 생산 인도하고 있는데 체코는 종이 계약서만 들고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 현실이 알려지면서 유럽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프랑스산 사면 고생한다, 독일산 자주포 사면 바보다 같은 날선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격 차이도 유럽 국가들의 실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K9의 가격은 약 70억 원 선인데 독일의 PZH-1000은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가격이 아니라 장기 운용과 정비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2배, 3배 이상으로 벌어지죠. 실제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독일 자주포 한 대 값이면 K9 2대 반을 산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프랑스 세자르는 장거리 사격에서 낙탄 시간 계산 오류, 발사 간격 자동화 문제 등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는 현대전에서 사격 후 즉시 이탈이 생존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때문에 체코는 프랑스산 자주포 도입을 사실상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K9으로 갈아타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성능 검증까지 실시했습니다. 체코 전 총리가 K9을 직접 시승하며 이 정도면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장면은 지금도 체코 군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산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주포뿐 아니라 연관된 탄약 조달, 정비 파츠, 심지어 전투기 부품 생산까지 지연되며 유럽 내부에서는 기술력만 강조하고 정작 납기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산을 선택했던 국가들 사이에서 가격은 비싸고 공급은 느리고 유지비는 끝없이 올라간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한국산 무기들이 빠르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상황은 말 그대로 명품의 몰락입니다. 독일군은 2023년에 자국산 PZH-1000 자주포 12문을 공식 주문했지만 생산 라인이 멈춘 탓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인도한다고는 했지만 독일 내부에서도 지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유럽의 심장부에서조차 포병 전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유럽 전체 안보 구도에 상당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선호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효과를 입증하며 납기, 가격, 정비, 성능 모든 분야에서 기존 유럽산 체계를 압도한 결과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오랜 선택을 다시 의심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전한 한문의 무기가 지금 유럽 한 대륙의 무기 선택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토록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국가가 실전과 훈련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극강의 가성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납기. 평균 70억 원 수준의 가격으로 220억 원짜리 독일 판저하우비체 2000의 성능을 상당 부분 대체하면서도 유지 정비는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유럽은 지금 이 차이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군 관계자들이 판저 한 대 값이면 K9 두 대를 산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K9의 가성비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게다가 혹한 고온 진흙 사막까지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K9의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어떤 기후에서도 작동하는 자주포라는 신뢰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K9은 세계 1위 자주포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등 이미 다수의 국가가 K9을 실전 배치 중이며 루마니아, 베트남 역시 새롭게 K9 사용자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북유럽에서는 K9을 기준으로 전력을 재편한다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올 만큼 K9이 전력 계획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부전선에서조차 K9 운용국들이 먼저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면서 한국산 포병 체계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정답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른 K방산 품목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9에 이어 K2 흑표 전차 배치에 속도를 내며 사실상 K방산 올인 체제를 구축했고, 이는 전차, 자주포, 로켓포 전투기 정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전력 상승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비 분야에서 한국이 제공한 기술 지원은 임무 완료율 87%, 나토 전체 1위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폴란드 내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모듈식 엔진 덕분에 필요한 부분만 현장에서 즉시 교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비 시간은 대폭 줄고 가동률은 크게 올라갔죠. 폴란드는 지금 K9을 통해 정확한 무기란 무엇인가를 경험했고, K2를 통해 전차의 새로운 기준을 확인했으며 정비로 한국 기술력의 신뢰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K2 상황을 알려드리는 11월 21일 영상입니다. 동유럽의 전운이 짙게 들이운 가운데 폴란드 심장부를 겨냥한 충격적인 파괴 공작이 발생하며 러시아와 폴란드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나토 동부 전선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를 내세우며 유럽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러시아까지 경계심을 드러낸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 미카와 포아비 지역에서 철로 폭발 및 손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즉각 이 사건의 배후로 외국 정보기관을 지목하며 열차 탈선 의도가 명백한 유례없는 파괴 공작이라 규정했습니다. 기관사의 조기 발견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사실은 아찔함을 더합니다. 피습철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원조 물자를 공급하는 폴란드의 핵심 물류 통로였기에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도발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수차례 발생한 드론 침입, 방화 공격 등과 러시아를 연계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55명을 구금하기도 했죠.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역시 이번 공격이 폴란드의 대응을 시험하려는 러시아의 전술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의 엄중함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튀르키예 국적 LPG 운반선이 공격받은 것 역시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어 러시아의 광범위한 공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복에 성공한다면 다음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시 러시아 식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풀을 뜯어 먹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 선도 러시아가 폴란드 철도에서 대규모 폭발을 통해 전쟁을 준비한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무력 증강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의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폴란드의 결기는 한국산 K2 전차와 천무 다연 장로켓 시스템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러시아의 심장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로 변모하며 유럽 안보 지형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은 폴란드 관영통신사 PAP를 인용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최전선, 전략적 요충지인 브라니에보 지역에 주둔하는 제국이갑 기병여단의 한국산 K2 전차가 처음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 부대는 현재 7대 K2 전차를 인도받았으며 연말까지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전차 도입을 넘어 K2 전차에는 폴란드 군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 등 맞춤형 시스템이 장착되어 곧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16기계화 사단 예하인 이 부대가 담당하는 폴란드 동북부 지역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는 극도로 민감한 곳. K2 전차의 배치는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유럽 대륙에 들이운 전운 속 한 줄기 빛처럼 강력한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흑표와 천무 다연 장로켓 시스템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철갑 방패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동유럽 안보 지형의 판도를 뒤흔드는 혁명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74대 K2 전차가 폴란드에 인도된 사실은 폴란드군이 단순히 강화된 수준을 넘어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기동 전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구소련제 전차에 의존하며 노후화된 전력을 간신히 유지해 오던 폴란드는 K2 전차의 도입으로 단숨에 나토의 최전선, 그야말로 창끝으로 변모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을 때마다 바르샤바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K2 전차의 인도는 폴란드의 국방력에 질적인 도약을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결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행위라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토 동부 회원국들은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를 선구적인 결단으로 치하하며 자국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강림은 폴란드의 군사적 자존심을 한껏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들이운 러시아발 불안감을 잠재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량들은 속전속결로 폴란드 최전방 지역에 밀착 배치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발트해 인근 나토 동부 전선의 핵심 부대인 제15 기계화여단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니에보 등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쉴 틈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배치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다름없는 전략적 압박이자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 시위인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군이 러시아의 정찰 위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K2 전차 수송을 주로 야간에 진행하는 것은 전장의 긴장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전차를 어둠 속에 숨겨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히 운송 효율성을 넘어선 생사를 건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러시아의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낮 동안 지상을 훑으며 이동 경로, 차량의 규모, 배치 속도 등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야간 이동은 연령상 장비와 적외선 감시망조차 교란시키는 치밀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K2 전차의 배치가 러시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방증하며 폴란드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상황에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이제 폴란드 최전선에 깔린 180대에 달하는 K2 전차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닌 자신들의 안보를 직접 겨냥하는 살아있는 공포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K2 전차는 왜 러시아에게 이토록 섬뜩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성능 우위에 있습니다. K2 전차는 최고 시속 70km/h에 달하는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전장을 종횡무진 누빕니다. 이는 낡은 러시아 전차들의 기동 전술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수준입니다. 과거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던 러시아의 허세는 K2의 등장을 기점으로 나토가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는 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전술 패러다임 자체가 붕괴되는 러시아의 비참한 현실은 K2 전차의 광속 파괴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K2 전차에 장착된 120mm 55구경장 활강포는 유럽 최강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능동방어 체계에 대응하는 다목적 고폭탄, 열아우라늄탄 등 최신 탄약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어떤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력을 갖췄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맞춘다는 K2의 교전 원칙은 최첨단 센서와 사격 통제 장치 덕분입니다. 러시아 전차에 낙후된 탐지 및 추적 능력으로는 장거리 야간 교전에서 K2 전차에 맞서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K2 전차는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은 물론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여 철저하게 승무원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을 사전에 탐지,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소프트 킬 및 하드 킬 능력을 겸비하고 있죠. 반면 러시아 전차는 포탑 아래에 탄약고가 배치되어 피격 시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탑 어택 방어에도 취약합니다. K2 전차는 이러한 러시아 전차의 근본적인 약점을 100% 활용하며 러시아의 자랑이라 불리던 전차 부대를 도망가기에 급급한 오합지졸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폴란드가 단순 방어국이 아닌 공격형 나토 기갑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은 가장 골치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를 향하는 핵심 보급로가 K2 전차의 막강한 기동 범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강급 생산 능력과 더불어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까지 맞물려 폴란드는 앞으로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무시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군사 전문 매체 포스카 주브로이가 공개한 K2 전차 훈련 영상은 폴란드 군인들이 자신들의 흑표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병기가 아닌 전우로서 K2 전차를 받아들이는 폴란드 병사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한국산 전차에 거는 기대와 불타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폴란드 군인과 국방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테러 감행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시기 한국산 무기 도입이 진정한 신의 한 수였다고 주저없이 평가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떨고만 있었을 것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K2 전차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K2 전차가 그 위용을 뽐내며 폴란드 국민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바르샤바 도심을 가르며 행진하는 K2 전차의 모습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를 넘어 외세 위협 속에서도 자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폴란드의 불굴의 의지와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폴란드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K2 전차의 등장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폴란드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K2 전차의 압도적인 훈련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폴란드 북부 드라프스코 포모르스키 훈련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2 전차의 탁월한 성능에 연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낡은 T-72 계열 전차에 익숙했던 폴란드 장병들은 K2 전차의 놀라운 조작 용이성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복잡한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숙련 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현실은 폴란드가 단순한 방어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공격형 나토 기갑 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강급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 방위산업 덕분에 폴란드는 이미 180대의 K2 전차를 전력화했으며 앞으로 1000대 이상을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서부전선 전력에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다가오며 특히 러시아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를 향하는 핵심 보급로가 K2 전차의 막강한 기동 범위에 놓이게 되는 점은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러시아의 광기 어린 침략 야욕에 맞서 한국산 K2 전차와 함께 부활한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철 같은 의지와 흑표의 압도적인 위용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